Dưới đây là văn bản đã được chỉnh sửa chính tả và ngữ pháp để phù hợp với ngữ cảnh văn phong tâm linh, phong thủy, đồng thời đã cập nhật mốc thời gian và giữ nguyên độ dài. 집안에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돈을 갉아먹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버리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그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마 상상조차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 신발장 옆에 오래된 신발이 몇 켤레나 쌓여 있습니까? 베란다 구석에 물도 제대로 못 받아 말라 죽은 화분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옷장 안에는 몇 년째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단순히 정리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당신의 재물을 막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면 아깝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정이 든 물건인데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집이 좀 어수선한 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수천 채의 집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새는 집에는 반드시 공통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 한 집도. 풍수에서는 집을 기운이 머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고이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반드시 많아집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제가 직접 보아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의 원천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건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바꿔야 하나, 방향을 따져야 하나,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7월 31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새는 사람을 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건이 당신 집에 있다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총 8가지 흐름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재물을 막는 물건들, 집, 안공간별, 문제점,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의 분들이 절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을 놓치시면 오늘 집을 아무리 치워도 한 달 뒤에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공간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재물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 이곳이 막혀 있으면 돈이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겨우 들어와도 곧바로 다시 튕겨나갑니다. 현관의 상태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현관 어떤 모습입니까? 신발장을 열면 신발이 넘칩니까? 바닥에도 신발이 삐져나와 있습니까? 신발장 옆 바닥에도 신발이 늘어서 있습니까? 한번 세워 보십시오. 거기서 몇 년째 신지 않는 신발이 몇 켤레나 됩니까? 밑창이 다 닳아 걷기도 불편한 신발, 뒤꿈치가 찌그러져 형태조차 잃어버린 신발, 색이 바래고 냄새가 배어 언제 마지막으로
신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신발, 아직 신을 수 있으니까 아까워서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 말이 익숙하십니까? 낡은 신발은 지나간 세월의 피로를 담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의 무게, 막혔던 순간들, 지쳐있던 기운, 그것이 고스란히 신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새 기운이 들어오려는데 낡은 기운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려는 재물이 현관에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신발장을 여십시오. 6개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은 오늘 버리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신발을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발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관 안쪽을 보십시오. 우산꽂이에 부러진 우산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살이 휘고 천이 찢어진 우산 고치면 쓸 수 있겠지라며 몇 달째 그대로 둔 것들, 부러진 우산은 막힌 기운의 상징입니다. 펼쳐야 할 것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 열려야 할 것이 열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 집의 기운이 됩니다. 택배, 상자는 어떻습니까? 이틀, 사흘, 일주일째 그 자리에 놓여있는 박스, 뜯지 않은 것, 뜯었지만 치우지 않은 것, 현관 바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쇠고리, 영수증, 쇼핑백,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현관에 쌓아둔 것들, 이것들이 현관의 기운을 막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첫 관문에서부터 부딪히고 흩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지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관을 비웠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닥을 닦으십시오. 깨끗한 물로 구석구석, 신발장 안쪽, 문 뒤편, 모서리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꼼꼼히 닦으십시오. 풍수에서는 현관 바닥에 먼지를 쌓인 정체의 기운이라 합니다. 물건을 아무리 치워도 바닥이 탁하면 새 기운은 들어오다가 다시 멈춥니다. 청소가 끝난 현관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 기분의 변화가 기운의 변화입니다. 조명도 확인하십시오. 현관이 어둡습니까? 전구가 나갔는데 며칠째 그대로 두셨습니까?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이 밝은 기운을 맞이합니다.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재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버리고 잡동사니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조명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현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거실이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풍수에서 현관 다음으로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당신이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기운이 탁해져 있다면 아무리 현관을 깨끗이 해도 들어온 기운이 그 자리에서 죽어 버립니다. 어떤 공간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일상,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그곳은 침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을 그냥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끝이고 눈을 뜨면 시작되는 곳.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어차피 잘 때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지만 기운은 쉬지 않습니다. 그 공간의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침실의 기운이 탁하면 8시간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 무거움을 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올 틈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침실 옷장.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입니까? 문을 열면 옷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걸려만 있습니다. 살이 쪄서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나 어색한 옷,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살 빠지면 입겠다며 수년째 걸어둔 옷, 이것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묵은 옷은 지나간 시간에 무게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운, 정체된 시간, 흘려보내지 못한 것들, 그것이 옷 한 벌 한 벌에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옷들 옆에서 자는 것은 과거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가 옷장 안에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오늘 꺼내십시오. 기부하거나 버리거나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자.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 옷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당신의 기운도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기운이 새로운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침대 밑을 보십시오. 보기가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보셔야 합니다. 짐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둘 데가 없어서 일단 밀어 넣었는데 나중에 치우려고 박스, 계절 이불, 오래된 잡동사니, 심지어 쓰레기까지, 침대 밑이 창고가 되어버린 집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몸 바로 아래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탁한 기운이 쌓인 것들이 자는 동안 내내 당신 밑에 있는 겁니다. 숙면이 될 리가 없습니다. 숙면이 안 되면 다음날 기운이 망가집니다. 기운이 망가진 하루에는 판단이 화려하십니다. 판단이 흐려진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 침대 밑을 비우십시오. 완전히 비우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라도 꺼내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침실에서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울의 위치입니다. 침실에 거울이 있습니까? 전신 거울, 화장대, 거울, 붙박이 거울,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침대가 거울에 비칩니까? 누워 있을 때,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일어나다가 거울에 내 모습이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거울을 옮기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침대가 거울에 비치는 것은 자는 동안 기운이 둘로 나뉘어 분산된다고 봅니다. 모여야 할 기운이 쪼개지는 겁니다. 자는 동안 회복되어야 할 에너지가 거울을 통해 반사되고 흩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분산된 기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울을 침대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또는 자기 전에 천이나 수건으로 거울을 덮으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침실의 기운을 바꿉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실에서 오늘 해야 할 것, 옷장을 여러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꺼내십시오. 침대 밑에 짐을 하나라도 꺼내십시오.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밤 당신이 어떤 기운 속에서 자느냐를 결정합니다. 침실의 기운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릴 공간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공간을 단순한 기능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요리하는 곳, 씻는 곳,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이 두 공간은 집안에서 재물 기운을 가장 강하게
당기거나 가장 빠르게 밀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집에서 그 공간이 재물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 두 공간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물이 흐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물이 고이는 방향, 물이 흐르는 방향,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 이것이 재물의 흐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의 상태가 집안의 재물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먼저 주방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을 기르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이 몸을 만들고 몸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삶을 만듭니다. 그 시작이 주방입니다. 주방이 탁하면 음식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탁한 음식을 먹은 몸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의 사람에게 재물이 모일 리 없습니다. 이것이 주방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단순한 위생이상의 이유입니다. 지금 주방 찬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이 있습니까? 한쪽 귀퉁이가 떨어진 접시, 테두리가 금이 간 그릇들, 뚜껑이 깨진 냄비,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이 말 익숙하십니까? 풍수에서 깨진 그릇은 새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흘러나가는 상징입니다. 음식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건강도, 그 집의 복도 함께 새어 나갑니다. 오늘 찬장을 여십시오. 깨진 그릇, 이가 나간 그릇은 오늘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그릇을 쓰는 동안 새어나간 재물이 더 아깝습니다. 냉장고도 확인하십시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납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반찬통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구석에 밀려 있지 않습니까?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냉장고 안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냉장고 안에 쌓인 탁한 기운입니다. 매일 그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서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탁한 기운이 음식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번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냉장고가 깨끗해지면 주방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방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때가 덮여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오는 자리 냄비를 올리는 받침대, 닦으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둔 것들, 풍수에서 부른 기운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 불이 나오는 자리가 막혀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화기의 기운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스레인지는 주방에서 가장 먼저 닦아야 할 곳입니다. 불이 나오는 자리가 깨끗해야 그 불로 만든 음식의 기운도 깨끗해집니다. 이제 화장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방향이 곧 기운이 흘러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이 재물을 기르는 공간이라면 화장실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반드시 막혀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변기, 뚜껑을 항상 닫으십시오. 물을 내릴 때도 쓰지 않을 때도 변기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변기 뚜껑을 한 번도 닫지 않은 집과 항상 닫아온 집, 그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
주십시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 안에 기운이 그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거실의 기운,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 주방에서 만들어진 기운 전부 화장실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재물 기운의 유출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를 가릅니다. 화장실 안도 확인하십시오. 선반을 보십시오. 바닥이 보이는 샴푸 용기가 그냥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 쓴 용기를 버리지 못하고 물 타서 흔들어 쓰는 것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뚜껑이 없는 통, 구석에 곰팡이가 핀 수건, 이것들 하나하나가 화장실에 탁한 기운을 키웁니다. 탁한 기운이 커질수록 기운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오늘 화장실 선반을 한번 보십시오. 다 쓴 것은 버리십시오. 곰팡이 핀 수건은 오늘 세탁하거나 버리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구석에 묵은 때를 닦으십시오. 변기 뒤편, 세면대 아래, 타일 사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일수록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창문이 있다면 오늘 열어두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바람이 통하는 것만으로도 화장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주방과 화장실, 이 두 공간을 오늘 정리하셨다면 집 안에서 재물이 새어나가는 두 개의 구멍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안 공간을 모두 살펴봤지만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재물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는 것, 지갑입니다. 지갑 안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게 언제입니까?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꺼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꺼내 보십시오. 가방 안에 있습니까? 주머니 안에 있습니까? 꺼내서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반듯합니까? 깨끗합니까? 아니면 구겨지고 낡고 형태가 일그러져 있습니까? 지갑은 재물을 직접 담는 그릇입니다. 집의 기운을 담는 큰 그릇이라면 지갑은 재물을 품는 작은 그릇입니다. 그릇의 상태가 그 안에 담기는 것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낡고 더럽고 뒤죽박죽인 그릇에 귀한 것이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지갑을 열어 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것, 어제 것, 지난달 것, 언제인지도 모를 영수증들이 돈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0인 정리카드는 어떻습니까? 이미 탈퇴한 멤버십 카드,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명함. 쓰지도 않는 카드들이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갑 안에서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지갑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재물의 자리를 점령한 것들이라 표현합니다. 돈이 들어오려 해도 자리가 없으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불편해서 곧 나가버립니다. 오늘 지갑을 비우십시오. 영수증은 전부 꺼내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는 꺼내십시오. 기억도 나지 않는 명함은 꺼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카드, 두세 장, 신분증, 현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갑 안이 가벼워지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느낌의 변화가 기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갑 안의 내용물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갑 자체를 보십시오. 가죽이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퍼가 뻑뻑하거나 이미 고장 나 있지 않습니까? 형태가 일그러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쓰고 계십니까?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새로 사기엔 돈이 아깝다. 이 말이 바로 문제입니다. 낡은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이 이미 쇠락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릇이 망가져 있는데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으려 하는 겁니다. 새 지갑으로 바꾸십시오. 비쌀 필요 없습니다. 명품일 필요도 없습니다. 형태가 반듯한 것, 깨끗한 것, 손에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 지갑을 처음 쓸 때 한 가지를 하십시오. 지갑 안에 새 지폐한 장을 먼저 넣으십시오. 그것이 지갑의 첫 기운이 됩니다. 재물을 담아본 그릇은 재물을 다시 부릅니다. 지갑을 바꿨다면 이제 다루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쌓이면 달라집니다. 첫째, 지폐는 반드시 방향을 맞춰 놓으십시오. 세로든 가로든 한 방향으로 앞면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구겨진 지폐는 펴서 넣으십시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 돈이 모입니다. 구겨서 넣고 아무렇게나 밀어 넣는 사람의 지갑에서 돈은 쉽게 나갑니다. 둘째, 지갑을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지갑을 바닥에 놓으십니까? 카페에 앉아 지갑을 의자 아래에 두십니까? 바닥은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재물을 담은 그릇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 안에, 손 위에. 지갑은 항상 높은 곳에 두십시오. 셋째, 지갑 안에 항상 지폐 한 장을 남겨 두십시오. 완전히 비어있는 지갑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단 한 장이라도 항상 남겨 두십시오. 그것이 다음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단순해 보입니까? 단순한 것이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기운을 만들어 갑니다. 기운이 쌓이면 흐름이 바뀝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재물운이 됩니다. 그런데 지갑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오래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소파입니까? 책상 앞입니까? 식탁 의자입니까? 그 자리가 당신의 하루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주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 기운이 모이는 중심.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기운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매일 조금씩 기운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거실이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박습니까?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무겁고 어딘가 답답한 느낌입니까? 풍수에서 거실은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 침실에서 나온 기운, 주방에서 만들어진 기운, 이 모든 것이 거실로 흘러들어 한 곳에 모입니다. 거실의 기운이 맑으면 집 전체의 기운이 올라갑니다. 거실에 기운이 탁하면 그 무게가 집 전체를 짓누릅니다. 지금 당신의 거실은 어느 쪽입니까? 화분이 있습니까? 거실 한쪽에 베란다 문 옆에 창가에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잘 자라는 식물은 거실의 기운을 살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공간을 채우고 공기를 맑게 하고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식물이 살아 있습니까? 잎이 노랗게 변해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흙이 바짝 말라 있는데도
며칠째 물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키운다는 것은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기운을 냅니다. 그 기운이 거실을 채웁니다. 매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말라 죽은 식물은 오늘 내보내십시오.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두는 것. 그것이 더 오래 탁한 기운을 붙잡아두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키우고 쉽다면 새로 들이십시오. 관리가 쉬운 것으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으로 스킨답소스, 산세베리아, 테이블 야자,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화는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꽃, 천으로 만든 꽃, 먼지가 쌓인 조화가 거실 한 켠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시들지 않으니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조화에는 살아 있는 기운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을 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것은 죽어있는 장식입니다. 먼지까지 쌓여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꺼내서 버리십시오. 이제 벽을 보십시오.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사진, 그림, 장식품, 어떤 것들이 걸려 있습니까? 색이 바래진 사진, 언제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그림, 한쪽으로 기울어진 액자,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무거운 색감의 그림, 황량한 풍경, 쓸쓸한 장면,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들. 공간의 시각적 기운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심리적 기운에 직결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날 하루의 첫 기운이 됩니다. 어두운 것을 매일 보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밝은 기회는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기울어진 액자는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색이 바랜 사진은 교체하십시오. 어둡고 무거운 그림은 내리십시오. 대신 무엇을 걸면 됩니까? 밝은 것,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빗살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풍경사진 하나면 됩니다. 초록이 담긴 그림 하나면 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거실의 기운을 바꿉니다. 물건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건을 치운 것만으로는 아직 절반입니다. 거실의 기운을 살리는데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튼을 닫아둔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빛이 눈부시다고, 아직 이르다고. 그리고 커튼은 오전 내내 닫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꾸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빛이 들어오는 것이 기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햇빛이 닿은 공간과 닿지 않은 공간은 기운이 다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빛이 드는 거실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창문도 여십시오. 날이 춥다도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정체된 공기는 정체된 기운입니다. 바람이 한번 통하고 나면 공간 전체가 환기됩니다. 기운도 함께 환기됩니다. 이것이 거창한 풍수 인테리어보다 먼저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풍수, 비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실에서 오늘 해야 할 것, 죽은 식물과 먼지 쌓인 조화를 내보내십시오. 기울어진 액자를 바로잡고 어두운 것을 내리십시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여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버렸으니 됐다. 치웠으니 이제 재물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시작입니다. 비운 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연히 주변의 기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이 좋은 기운인지 다시 탁한 기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린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공간별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운 자리를 보십시오. 현관이 비었습니다. 침대 밑이 비었습니다. 거실 한 켠이 비었습니다. 옷장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느끼십시오. 가볍습니까? 시원합니까? 어딘가 허전하기도 합니까? 그 허전함이 바로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연에서 빈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바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바람이 들어오고 물이 빠진 자리에 새물이 고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운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입니다.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변에 기운이 자연히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이 좋은 기운인지 다시 탁한 기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린 다음에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을 비웠습니다. 낡은 신발을 버리고 잡동사니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만 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관리가 쉬운 것으로 고르십시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 현관에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그 생명의 기운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존재가 살아있는 것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현관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 기분의 차이가 기운의 차이입니다. 현관 조명도 확인하십시오. 밝습니까?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밝은 곳으로 기운이 모입니다. 밝은 곳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밝은 곳으로 재물이 모입니다. 전구가 나가 있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조명이 약하다면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재물의 첫 번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고 냉장고를 비우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주방에 채울 것이 있습니다. 과일을 두십시오. 바나나, 사과, 귤, 무엇이든 좋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철인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이 주방에 있으면 그 공간에 기운이 살아납니다. 풍수에서 과일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 기운이 주방을 채우면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그릇은 항상 정갈하게 씻어 엎어두십시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있지 않도록 씻은 그릇은 바로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엎어놓은 그릇이 재물을 담을 준비가 된 공간입니다. 비어 있지만 깨끗한 그릇, 그것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싱크대 배수구입니다. 배수구에 찌꺼기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느리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이 막힌 곳에서 재물도 막힙니다.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못하면 기운도 정체됩니다. 배수구를 오늘 청소하십시오.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순간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기운도 함께 뚫립니다. 침실입니다. 침실은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쉬는 공간입니다. 비오든 그대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이불을 개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이불을 개는 것. 이것이 그날 하루의 첫 번째 완성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끝냈다는 감각. 그 감각이 하루의 기운을 시작합니다. 정돈된 침대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의 출발점입니다. 흐트러진 침대를 두고 나간 사람과 이불을 개고 나간 사람. 그 하루의 흐름이 다릅니다. 거실은 어떻게 채웁니까? 죽은 식물을 내보냈다면 살아있는 것을 들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쉬운 작은 화분으로 거실 창가에 두십시오. 햇빛이 닿는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밝은 것을 거십시오.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 소파 혹은 자주 앉는 자리 근처, 그 공간을 보십시오.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리모컨, 책, 과자 봉지, 충전기, 택배, 안질, 때마다 옆에 두고 치우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의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자리, 그 자리의 기운이 당신의 일상적 기운입니다. 오늘 그 자리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손에 닿는 거리에는 꼭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지금까지 공간별로 버리고 채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침실, 주방, 화장실, 거실, 지갑, 이 모든 것을 오늘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곳, 내일 한 곳,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공간을 바꾸고 물건을 버리고 채우는 것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바꿔도, 물건을 아무리 버려도 이것 하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풍수 영상이 말해 주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바꿨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침실을 비우고 주방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지갑을 바꾸고 거실에 빛을 드리고 살아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풍수의 가장 깊은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든다. 집을 아무리 바꿔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탁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집을 깨끗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짐이 쌓이고, 두 달 뒤에 다시 낡은 것들이, 현관을 막고 세 달 뒤에 냉장고가 다시 탁해진다면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운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 안 돼.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원래 이래. 이 말들이 익숙하십니까? 말은 기운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간을 채웁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그 말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매일 하는 사람의 집에 돈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 되는 일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바꾸십시오. 힘들다는 말 대신 그래도 하고 있다고, 돈이 없다는 말 대신 지금은 아끼고 있다고.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공간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까?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없는 것을 탓하는 사람에게서 있는 것도 멀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단 한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하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잠을 잘 잤다는 것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맑다는 것도 됩니다. 그 한 가지가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청결입니다. 공간의 청결이 아닙니다. 몸의 청결입니다. 자신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운을 정갈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밖에서 들어왔을 때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잠들기 전 손을 씻는 행위는 바깥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몸을 청결히 하십시오. 피곤하다고 씻지 않고 자는 일을 줄이십시오. 하루의 탁한 기운을 몸에 달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침실을 채우고 다음날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신을 가꾸십시오. 외모가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삶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 현관에 낡은 신발을 꺼내십시오. 6개월 이상 신지 않은 것은 오늘 버리십시오. 둘, 침대 밑에 짐을 치우십시오. 하나라도 오늘 꺼내십시오. 셋,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아 두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넷, 지갑 안에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를 꺼내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 넣으십시오. 다섯, 오늘 하루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이 5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오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일의 기운을 가릅니다. 오늘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한 달 뒤에 차이가 납니다. 석 달 뒤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쌓여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공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그 공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일 하는 그 일 안에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거대한 변화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인 결과입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삶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나씩 바꿔 가십시오. 막혔던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흐름이 생깁니다. 당신의 재물도 그렇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오늘 한 가지를 바꾸십시오. 그 한 가지가 시작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매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함께 나눠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들입니다. 단 10분의 아침이 하루 전체의 재물, 기운을 바꿉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곧 찾아뵙겠습니다.